공통 14-1번입니다. 예각삼각형 ABC가 있고 AC의 길이가 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7인 상태인데 그 다음에 바로 AD 대 CD가 3대 4다? 여기 3대 4란 얘기니까 그냥 실제 길이가 3, 4겠죠? 일단 이렇게 길이는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BD 외접원 넓이가 5분의 48파이다. 이거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알고 있는 변이 딱 요거 하나 있으니까 ABD에서는 그럼 얘랑 마주보는 요 세타 있죠? 이 세타를 가지고 바로 사인 법칙부터 써보면은 사인 세타분의 3이 자 여기서 반지름이 몇이에요? 이거의 루트 씌운 요 놈이죠. 그럼 이제 루트 5분의 4루트 3일 테니까 그놈의 2배 2R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서 일단 여기서 바로 사인 세타부터 구하고 갑시다. 루트 3 루트 3 지워준 다음에 8 사인이 루트 15인 거니까 사인 세타는 8분의 루트 15가 되고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가 8분의 루트 15면 피타고라스 쓰면은 64에서 15 빼니까 49가 나와서 정확히 7이죠. 그럼 코사인은 풀마 8분의 7인데 근데 여기서 예각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도 무조건 예각이겠죠. 따라서 그냥 플러스 8분의 7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각삼각형을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가 ABC 외접원 넓이 이 전체 삼각형이죠. BCD 요놈 외접원 넓이가 같다 그랬는데 이 두 삼각형에 공통되는 각이 여기 C라는 각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사인 C분의 마주보는 거 AB 그거랑 그 다음에 BCD에서 쓰면은 사인 C분의 마주보는 거 BD죠. 근데 얘네가 둘 다 2R인데 외접원 넓이가 같으면 반지름도 같다는 얘기니까 둘이 같다는 얘기라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AB랑 BD가 같구나. 얘랑 얘랑 같은 이등변이구나. 그래서 K랑 K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지금 K 값인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세타 코사인 값을 구해놨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인 9는 K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2K, K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2K제곱에서 4분의 7 K제곱을 빼면 4분의 1 K제곱만 남죠. 따라서 K제곱은 36이니까 K 값은 6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끝났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공통 14-2번입니다. 그림 좀 크게 여기다 다시 그려봤어요. AB의 길이가 5고 BAC라고 했으니까 여기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현재 3분의 루트 3.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천이지만 사인, 코사인 이런 도형 문제 나올 때만큼은 유리화보다 유리화하기 전이 훨씬 편해요. 나중에 계산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AD랑 CD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둘 다 K로 놓을게요.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K의 길이고 준 정보가 요 ABD 외접원 넓이가 요 ACD의 외접원 넓이의 3분의 25배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 반지름 제곱의 비가 이거란 얘기니까 결국 반지름 제곱의 비율이 25대 3이란 얘기니까 반지름의 비율은 5대 루트 3이 되겠죠. 즉 요놈의 반지름이 5R일 때 얘 반지름은 루트 3R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두 삼각형 아까 14-1번과 똑같이 공통되는 각이 찾아보면 여기 D 각이겠죠. 따라서 ABD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D분의 마주보는 거 5가 되고 그게 5R의 2배인 10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쓰면 사인 D분의 이번엔 AC가 되고 그거는 루트 3R의 2배인 2루트 3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얘네가 2배를 하더라도 5대 루트 3은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도 5대 루트 3이고 사인 D가 똑같이 있으면 그거 무시하고 이거 대 이게 5대 루트 3인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실제 길이도 루트 3이 된다. 이쪽이 루트 3이라는 걸 지금 잡아낸 거죠. 그 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K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거 길이를 일단 이것까지는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으로 이거 코사인 값 하나 구하고 다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쓴다. 나오긴 하지만 꽤나 복잡해지거든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요거 BC 구해보고 시작합시다. BC의 제곱은 5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3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런 것도 얘를 3분의 루트 3보다 루트 3분의 1로 쓰면은 바로 지워지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28 빼기 10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일단 3루트 2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얘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은 이걸로 뭐 코사인 값 구한 다음에 다시 이거 전체에서 쓸 때 이쪽 K제곱에다가 얘는 심지어 K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이거든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게 눈에 보이면 좋냐? 이렇게 딱 한 변을 가지고 한 변이 이웃하면서 있는 삼각형 있죠? 그때는 요각 하나 잡고 이 각 하나 잡아서 가는 게 좀 편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얘랑 얘는 한쪽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 알면 얘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ABC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를 한번 구해보면은 2 곱하기 이웃한 거 이거 두 개죠. 이렇게 쓰고 나서 3루트이죠. 3루트 2.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25를 빼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뜨니까 3루트 2. 따라서 지워졌고 여기도 한번 지워져서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쪽에서 얘의 코사인 값은 뭐야?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각변환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같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만 뗀 값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등변이 있을 때는 이 꼭지각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각 똑같은 이 형태일 때는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돌려가지고 DAC 이렇게 돌려서 K 루트 3 만든 다음에 요각이 파이 빼기 알파인 상태죠. 그냥 내리세요 이렇게. 왜요? 그러면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되죠. 그러면서 이쪽이 2분의 루트 3이 되고 여기서 코사인이 어떻게 돼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요놈은 K분의 이게 되는 거죠. 즉 K분의 2분의 루트 3. 즉 2K분의 루트 3인데 그게 바로 요놈인 거거든. 3루트 3분의 루트 2. 이제 우리가 이식만 한번 정리해보면 2K분의 루트 3이 3루트 3분의 루트 2인 거니까 2루트 2K가 9가 돼서 K는 2루트 2분의 9. 즉 4분의 9루트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거 코사인 구하는 것보다는 시계 계산이 훨씬 쉬워진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5-1번입니다. 자, fx가 뭐 이렇게 만족시키는 이차함수래요. 그리고 나서 gx가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조건을 보니까 gx가 어떤 a라는 점에서 극대값 0이란 얘기는 이제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극대값이란 얘기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a의 개수가 두 개다. 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a가 두 곳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이제 극대인 x가 두 개고 둘 다 함수값이 0이란 얘기죠.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fx의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일단은 여기서 양변 미분해서 g'x를 한번 해보면 위에는 k 빼기 fx고 아래는 그냥 fx가 되겠죠. 이 상태인데 좀 도함수를 그려보려고 해도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한번 가정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fx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최고치한계수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라는 점에서 이렇게 0과 만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어차피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fx였을 거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k만큼 위로나 아래로 옮긴 게 k 빼기 fx겠죠. 근데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어차피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지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만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쪽 뒤에 파란색은 없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어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시를 그냥 들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부호 변화가 있는 점을 보면은 알파에서 풀에서 마로 갔으니까 여기서 극대죠. 얘는 마에서 풀로 갔으니까 극소죠. 0에선 어때요? 도함수가 불연속이긴 하지만 원래 gx를 돌이켜 보면은 0 넣었을 때 어차피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니까 얘 0에서 연속이거든요. 0,0을 지나는 연속함수죠. 근데 0에서 이렇게 미분계수 도함수가 어차피 불연속이더라도 어때요? 뾰족점으로 이제 극대를 가질 수 있죠. 아 여기선 극소죠 참. 왜냐면 0 기준으로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fx가 곧 g'x랑 같으니까 정확히는 fx가 아니고 이 전체의 그림이 그랬을 때 얘를 유출을 해보면 0보다 작을 땐 계속 감소만 하고 있다가 이 0 기준으로 갑자기 뾰족점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0에서 극소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한번 극대, 베타에서 다시 극소 이런 느낌이니까 결론적으로 극대는 한 개의 점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일단 요거 만족 안 하는 거죠. 이런 그림에서는. 아 그럼 이런 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건 아니라고 했을 때 한번 지워볼게요. 쓱. 여기저기 fx가 이런 그림에서 아까도 봤지만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제 걔를 조금 위로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갔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또 이 부분만 남겠죠. 이 부분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한들 어떻냐면은 자, 이 점에서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극소점이고 또 이번엔 0에서 생각해봐요. 0에서 뭔가 불연속이긴 한데 어차피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면 얘는 극값이 아니죠. 극점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증가하다 증가하니까. 결론적으로 극대는 또 여기 알파밖에 없죠. 그러면은 fx가 이런 식으로 최고치 한계수 양수면서 0보다 큰 쪽에서 두 개 근을 가진다면은 어차피 절대 극대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다른 그림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번엔 fx가 지금 f0이 f4랑 같다는 건 fx 지금 축이 2죠. 축이 2라는 게 있으니까 여전히 최고치 한계수 양수인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차피 축이 2인 건 지켜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뭔가 알파라는 점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얘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지니까 여기만 딱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지워지는 상태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fx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긴 상태에서 얘를 또 위나 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왔다리 갔다리 했어.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얘를 아무리 왔다리 갔다리 한들 얘도 애초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극소고 여기서 뭐가 생겨도 극대가 하나 정도는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런데 0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생겼어. 그럼 풀에서 마로 가니까 0에서 극대 하나는 생길 수 있어. 근데 얘도 어차피 극소잖아. 결론적으로 극대 두 개가 안 나와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래서 fx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탈락이구나 라는 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fx 최고치 한계수가 이번엔 반대로 음수라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fx가 또 알파 베타가 있어. 그랬을 때 마이너스 fx는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고 또 얘가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fx 자체는 얘도 0보다 큰 쪽에서만 존재하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쪽 지우고 나서 얘를 또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해볼 텐데 좀 많이 아래로 갔다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0보다 작은 쪽인 여기서만 그려졌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럼 딱 이렇게 됐어. 그럼 어때요? 풀에서 마로 가니까 극대 맞죠? 0에선 어때? 마에서 마로 가니까 얘는 극값 없죠? 그 다음에 알파에서는 마에서 풀로 가니까 극소죠? 마지막으로 극대 두 개다. 드디어 극대 두 개인 게 만족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뭐 해야 돼? 그 두 개의 극대값이 전부 다 함수값이 빵이어야 된다는 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도 잠깐 연속성에서 확인했지만 G0이 0이잖아요. 우리 이거 그래프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그냥 어떤 감마라고 잡을게요. 증가를 하다가 감마에서 이제 극대를 한번 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해서 감소니까 뭔가 0에서 감소하다가 좀 뭔가 뾰족점으로 한 번 더 감소하는 거죠. 또 감소해서 이제 알파에서 극소 찍고 다시 뭔가 베타에서 극대를 찍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 극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0으로 같아야 되면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여기가 x축이면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 gx는 g0이 0이니까 이쪽에 x축이 무조건 지나고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 극대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런 그림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극대 두 개까지는 만족했지만 극대값이 둘 다 0이다 해서 이제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뭔가 돌아와서 또 다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역시나 이거 fx 이 그림까지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는 우리가 좀 내려간 그림을 봤단 말이에요. 이번엔 좀 올려보자. 이렇게 올려서 이때는 여기만 딱 남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쪽에서는 이제 x축과 안 만나지만 0이라는 지점에서 어때요? 풀에서 마로 갔으니까 이제 0에서 극대가 되겠죠. 여전히 알파에서 극소, 베타에서 극대니까 역시나 극대가 두 개가 됐고 0에서 극대인데 G0이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0 이전에 계속 증가하다가 뾰족점을 찍으면서 뭔가 0에서 극대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알파란 지점에서 극소를 찍고 다시 여기서 이게 x축이 지나는 게 확실하니까 요거 때문에 베타라는 지점에서 정확히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 0과 알파의 이 함수값 차이는 이 도함수에서 어디예요? 바로 요 넓이라는 거 되죠. 이 주황색 넓이. 그게 바로 여기 함수차가 되겠죠. 함수값의 차. 두 번째, 이쪽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함수값 차이는 여기서의 이 넓이겠죠. 그럼 얘도 역시나 초록색도 이거여야 되죠. 결론이 뭐예요? 두 개 넓이가 같아야 돼. 그러면 2차 함수에서 간혹 나오는 건데 이것 딱 뭐예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있어서 두 개 넓이가 딱 같을 때 그때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 여기 1대 2가 만족된다. 근데 지금 이쪽이 정확히 0인 지점이고 그럼 이 길이가 알파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2알파가 떠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베타는 3알파겠지. 그리고 이 알파랑 3알파의 정확히 중점이 2알파니까 그 2알파가 축인데 여기서 축이 2였잖아. 아, 알파는 1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fx식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알파가 1이었으니까 1과 3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가 된다. 그럼 우리가 fx를 뭐 a 하나 잡아서 이렇게 쓴 다음에 a는 음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 보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이거는 왜 물어봤냐면 아까도 봤지만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fx로 뒤집은 상태에서 얘를 k만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렸을 때 아래로 내린 건 안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위로 올린 이 그림만 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원래 이 부분이 마이너스 f0이었는데 걔를 뭔가 k만큼 이동했을 때 그것도 역시나 무조건 양수 또는 0까지는 상관없겠죠. 0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잡힐 테니까. 여기 위에는 이 그림이 잡힐 테니까. 따라서 k 빼기 f0이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k는 무조건 f0 이상이 되어야 돼요.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예요? 요 놈이 마이너스 9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바로 이쪽에서 f0을 해보면 어떻게 돼? f0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3a죠. 그게 마이너스 9니까 여기서 최고차 한계수 a도 나온다. 그럼 fx가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끝났죠. 이제 g1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g1은 뭐야? 여기 알파가 1이었죠. 그럼 이쪽 물어보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그냥 뭐 하면 돼? 이 주황색 쪽 이거 정적분값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0부터 1까지 fx 적분하면 끝이겠죠. g1이라고 하는 건.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마3이니까 마3 앞으로 빼내고 x 빼기 1과 x 빼기 3 이거는 그냥 진짜 적분을 한번 합시다. 그러면 x제곱에 4x 플러스 3이었으니까 여기서 3분의 1 x세제곱 2x제곱 3x 0과 1 다 들어가면은 안에 계산했을 때 여기 1이니까 3분의 4 해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통 15-2번입니다. 자, 일단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이 fx랑 요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gm이라고 하재요. 그럼 이제 이 직선을 보면은 무조건 0,4라는 점을 지나죠. 즉 y절편이 4인 상태고 이 기울기에 따라서 얘랑 만나는 교점이 달라질 거니까 그 교점의 개수를 이제 gm이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니까 일단 가조건과 나조건은 이 gm과는 전혀 관련 없이 fx에 대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뭐 요런 극한값이 0이래요. 그럼 일단은 0분의 0 때문에 요게 0이다 라는 게 하나 성립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를 조금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f 마일 플러스 h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f 마일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3 플러스 h가 있으니까 플러스 f3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자, 이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나머지 얘네만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k는 얘랑 똑같은 애니까 딱 이거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과 플러스 f3. 즉 여기 있는 마이너스 k 대신에 내가 얘랑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극한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이게 0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 놈이 뭐예요? 바로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리고 요쪽은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f 프라임 3이죠. 아, 결론적으로 얘랑 얘의 값이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2차 함수죠. f 프라임 x 마일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랑 값이 같다는 거니까 이 중점인 1이 바로 축이다. 그럼 그 1이 fx에서는 뭐로 작용을 한다? 변곡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요거의 실근의 개수가 짝수다? 결국 두 개란 얘기죠. 즉 3의 위치는 어디란 얘기예요? 이쪽 아니면 여기죠. 왜냐면 이렇게 돼야 f3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인 곳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3인데 자, 이 첫 번째 케이스 여기가 3이라면 얘랑 정확히 대칭이 이쪽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위배되냐? 여기에 위배되죠.
마이너스 1은 극값일 수가 없죠. 근데 이쪽이 3이라면 어때요? 바로 딱 대칭돼 있는 이쪽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 양수 뜨니까 요건 오케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fx에서 변곡이 1이었고 이쪽이 3이었고 이쪽이 딱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비율관계 때문에 또 뭘 알 수가 있다? 자, 얘네들 지우고 비율관계 때문에 여기가 다 같은 간격이다 보니까 그 간격이 딱 1이 되면서 이쪽이 0이구나 여기는 2구나 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f'x는 뭐가 돼요? 이 0과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최고차 한계수 3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x제곱 빼기 6x가 될 테니까 fx의 식은 x 세제곱에 3x 제곱에 뭐 플러스 c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죠. 적분상수는 모르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다조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G0과 G9를 더하면 홀수가 된다 라고 했고 GM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아까도 봤지만 0,4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막 바뀌는 직선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건데 그때 기울기가 0일 때랑 9일 때를 살펴보는 거죠. 현재 지금 Y축은 여기가 Y축이잖아요. 이쪽이. 그랬을 때 0,4의 위치가 어딘지 전혀 몰라요. 자, 그러면은 0,4가 이렇게 엄청 아래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엄청 아래에 있다면 이 0,4를 지나면서 기울기 0짜리인 직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즉 이때는 G0의 값은 무조건 1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기울기 9짜리 직선은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이쪽에서 하나만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뭔가 접한다면은 이쪽 하나랑 이쪽 하나에서 두 개에서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접하지 않고 뚫고 간다면은 이쪽에서 두 점에다가 여기까지 세 점이니까 총 세 개가 될 텐데 우리는 뭐예요? G0과 G9를 더한 게 홀수란 얘기는 요게 1이라면 얘가 무조건 2일 수밖에 없죠. 즉 이런 케이스에서는 기울기 9짜리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하고 딱 접해야만 이쪽 기울기가 이렇게 9짜리로 접해야만 정확히 여기가 두 개가 되면서 이제 G9의 값이 2가 되면서 둘이 더한 값이 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아래에 있는 케이스에서는 기울기 9짜리인 직선이 딱 0,4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면 된다. 그럼 그때에 한번 요 C의 값을 구해볼게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F0, 즉 C의 최대값, 최소값이거든요. 자, 얘가 0,4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쪽이 지금 C니까 C의 값은 뭔가 커지겠죠. 아무튼 그럼 이 시점이 뭔가 C가 최대가 되는 시점일 텐데 자, 그랬을 때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기 접점 T, 로 둡시다. 그럼 T 세제곱에 3T 제곱에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 대입한 3T 제곱 빼기 6T가 바로 9가 되어야 하니까 양변 3으로 나누고 넘겨버리면 이때 T의 값이 마일 또는 3이겠죠. 그럼 이쪽 2보다 큰 영역이니까 T는 현재 3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접점의 좌표는 3, 요거 계산하면은 27 빼기 27이라서 C만 남아요. 자, 그럼 그때 0,4랑 얘의 기울기가 9가 되어야 하니까 3 빼기 0분의 C 빼기 4 한 게 9가 되려면 C 빼기 4가 27이라서 이때 C의 값은 31이 되겠죠. 즉 이 시점에서는 C의 값이 31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0,4의 위치가 딱 이쯤에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쯤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그은 이때가 기울기 0짜리일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럼 그때 바로 G0의 값이 2겠죠. 그러면 그때 기울기 9짜리는 무조건 이렇게 뚫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3점이죠. 그럼 G9가 3이니까 얘네 더한 거 홀수 되겠죠. 그럼 여기도 오케이네요. 여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올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쯤이 0,4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떨까? 이때는 하나, 둘, 세 개 돼서 G0이 3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 9짜리도 무조건 뚫으니까 G9도 3이라서 그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시점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또 0,4가 이쯤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G0이 2고 그럼 그때 9짜리도 여기 뚫고 위에도 만나니까 G9가 3이라서 이 시점도 오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생각했을 때 요거 하나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쯤에도 됐던 거고 또 요쯤에도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4가 제일 위에 있다. 한 이쯤에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때는 기울기 0짜리 직선이 만나는 점이 여기서 하나만 만나겠죠. 그럼 G0이 한 개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9짜리 직선은 여기서 딱 접해야만 여기서 접하고 이제 그 위에서 무조건 하나 만날 테니까 그렇게 해서 G9가 두 개가 생겨야만 합이 또 홀수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이 시점이 바로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C가 가장 낮을 때겠죠. 결국 이 시점이 C가
최소가 되는 값이니까 역시나 이때를 구해버리면 똑같아요. 상황은 이쪽 접점을 t, 로 뒀을 때 이 시점이 똑같으니까 이때는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때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c가 돼서 c 빼기 4가 될 거고, 역시나 얘랑 이 0,4랑 기울기가 9라는 걸 쓸 테니까 0에서 마일 빼고 4에서 c 빼기 4를 빼면 요렇게죠. 그게 마이너스 9인 거니까 그때의 c의 값은 이게 그 플러스 9인 거죠. 그럼 그때의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이게 바로 c의 최소값이 될 거고, 아까 31일 때가 c의 최대값이 될 거라서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하면은 최종 답은 바로 30이 된다는 거죠. 공통 21-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좀 극한에서 절대값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빡센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가족권부터 볼게요. 어떤 실수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죠. 그냥 어떤 실수 알파 하나에 대해서 이런 극한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0분의 0부터 챙겨보면은 f2 빼기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 즉 f2랑 f 프라임 알파는 일단 똑같다는 얘기고, 그럼 어차피 둘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요 f 프라임 알파 대신에 f2를 써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살펴봤을 때 그냥 절대값만 없다면 우리가 흔히 보던 그냥 f 프라임 2에 대한 식인데, 아무튼 얘가 절대값이 있고 그게 k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이게 우극한으로 가든 좌극한으로 가든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그 값이 똑같게 되려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현재 지금 이 fx라는 그래프가 2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2에서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여기가 딱 f2라는 지점이니까 2의 우극한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 fx가 f2보다 조금이라도 클 테니까 얘가 그냥 플러스로 풀릴 거고, 2의 마이너스는 1로 가는 거니까 fx가 f2보다 좀 낮아져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풀리겠죠. 그럼 그때 얘는 그냥 f'2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f'2가 될 텐데, 그 두 개가 같아야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f'2는 결론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이런 식으로 양수거나 혹은 반대로 이런 쪽이 이어서 음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2가 0이고 2에서 극값이었겠구나. 따라서 얘가 이거든 상관없이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그때 k값도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권에서 두 개를 얻을 수가 있다. 일단 f'2가 0이다 하나랑 k가 0이다 까지 얻을 수 있고, 그 상태로 나조건도 볼 텐데 나조건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식의 형태를 보면은 똑같이 f4는 f' 베타가 되어야 하고, 그럼 우리는 이거 대신에 f4를 넣는 거니까 아까랑 같은 이유로 뭐예요? f'4는 빵이겠죠. 그리고 이때도 k니까 k는 지금 상수인 거니까 이쪽에서도 0인 거 맞죠? 그러면은 여기선 이렇게 되고 지금 f4가 f' 베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단 f'x의 그래프는 바로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지만 fx 최고치 한계수 1이라는 것도 줬으니까 얘는 식이 그냥 이렇게 완성이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fx는 이런 식으로 이제 2랑 4에서 극값을 가지는 3차함수 그래프가 될 텐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베타의 개수가 오로지 한 개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고민해봐야 돼요. 자, f4라는 거는 이쯤에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f4는 어떤 상수가 됐을 텐데 그 상수를 그냥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 f' 베타가 어떤 네모가 되도록 하는 그때 베타 값이 딱 한 개만 나온대요. 네모가 만약에 이런 데 있거나 이런 데 있으면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k 값이. 이렇게나 이렇게나. 근데 이런 데가 네모가 아니란 얘기고, 그럼 네모는 어디겠어요? 딱 여기겠죠. 그래야 만족하는 베타가 딱 한 개 뜨겠죠. 근데 얘는 어디예요? 3이죠. 결론적으로 베타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네모 값도 나올 수 있죠. 여기다가 3 대입하면은 그때 f'3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일이니까 결국에 요 네모는 마3이란 얘기고, 그게 어디로 이어져요? 이쪽이 마3이구나, 여기가 마3이구나 까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4, 마3이라는 거니까 끝난 게, 어차피 우리는 요거 부정적분에서 fx의 식을 구할 수 있고 적분상수 하나를 몰랐는데 그걸 얘가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fx가 그냥 끝나버린다. 자, 그럼 요거는 일단 도함수 전개를 하게 되면은 3x제곱에 18x에 24고, 이거를 부정적분한 fx는 식이 x세제곱에 9x제곱에 24x에 플러스 c였는데, 얘가 4, 마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f4를 해보면 64에 144에
96하고 C죠? 그게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80에다가 16이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19가 될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차피 F6이었거든요. 그래서 끝났죠. 6에 세제 곱하면 216, 36에다가 9 곱하면 324, 그 다음에 6 곱하기 23은 144에다가 적분상수 마이너스 19까지. 그러면 일단 얘랑 얘부터 더해보면은 360이니까 이렇게 하면 36이고 거기다 19 뺐으니까 최종 답은 17이 답이 됩니다. 공통 21-2번입니다. 자, 일단 fx는 3차 함수고요. 이렇게 극한식 두 개가 줬는데 일단은 0분의 0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x가 1로 갈 때 이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이 0이라면 f2가 0인 거고 얘가 0이라면 f1이 0인 거겠죠. 즉 둘 중에 하나가 0인 상태예요. 자, 근데 이쪽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0인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0인 상태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두 개가 동시에 0일 순 없어요. 왜냐면 이게 0인자 때문에 이쪽도 0이고 만약에 얘도 똑같이 0이라면은 이쪽은 0인자가 두 개 이상이고 얘는 한 개이기 때문에 이쪽 극한값이 이렇게 0이 아닌 상수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현재 0이 아닌 상수라는 거는 0인자가 둘 다 위아래에 하나씩이라서 둘 중에 하나만 0인 상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쪽이 0이라면 일단 f2는 0이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은 여기서 대입했을 때 어차피 이쪽 f2는 0이 아니니까 그냥 앞으로 빼내버리고 얘네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지금 이게 마이너스 12가 된 거고, 자, 그때 f1이 0이니까 이 fx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1을 지난다고 가정한다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이렇게 뭔가 잡혀 있겠죠. 혹은 뭐 이렇게 뚫고 간다면 반대로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내가 얘를 1의 우극한과 좌극한으로 나눠서 보겠죠. 그때 두 개의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가야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랬을 때 요거를 가정한다면 1 플러스일 때는 fx가 양수라서 얘는 그냥 풀리게 될 거고, 1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풀리게 되겠죠. 그럼 요 놈은 그냥 f'1이고 얘는 마이너스 f'1이니까 두 개가 같으려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f'1은 빵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 말은 뭔 소리예요?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뚫고 가는 게 아니고 극값이란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극값이 생긴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처럼 1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아까 말한 그 0인자 때문에 이게 두 개 이상이 돼서 지워지더라도 1을 대입했을 때 0이 떠야만 해요. 근데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쪽은 0이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무조건 이 f2가 0이고 f1은 0이 아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두 번째 극한식도 똑같이 보면은 역시나 똑같이 0일 때 0이니까 여기서도 f 마일이 0이거나 f 마삼이 0인 건데 똑같아요. 이쪽이 0이라면 얘가 절대값이라서 역시나 두 개 이상이 필요해서 이쪽 극한값도 0이 떠야 되는데 p는 0이 아닌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은 0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얘가 0이고 f 마삼은 0이 아니구나 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fx가 최고차 한계수 1짜리는 3차 함수인데 이렇게 두 개의 근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x 빼기 k로 세워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x가 1로 갈 때 이쪽이 0이고 이쪽이 0이 아니었으니까 이 f1의 그 절대값 같은 경우는 그냥 극한 앞으로 빼내서 이쪽으로 미리 빼내버리고 어차피 0이 아닌 수니까 그 다음에 남은 애는 요것만 남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하는 상태죠. 그럼 우리가 그냥 잠깐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쪽에서 x가 1로 갈 때 t는 2로 가는 상태고, 그럼 얘가 t가 2로 가고 밑에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x가 t 빼기 1이니까 x 빼기 1은 t 빼기 2가 되고 얘가 요렇게 바뀌겠죠. 따라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뭐다? 그냥 f'2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거의 절대값 곱하기 f'2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f1부터 한번 여기서 구해보면 f1은 마이너스 1에다가 2 곱하고 1 빼기 k니까 그냥 여기 넣어서 계산하면 2k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이쪽은 절대값에 2k 빼기 2가 됐고, 그 다음에 f'2는 여기서 이거 미분해서 2 넣었는데 그 가리기 공식에 의해서 이쪽 미분하고 남은 거에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3 곱하기 2 빼기 k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12인 상태니까
얘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줘서 k 빼기 2로 바꾸고 이쪽 마이너스 해주고 3, 3 지워서 4 되고 이쪽에서도 절대값 안에서 2로는 나눠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k 빼기 1의 절대값과 k 빼기 2의 곱이 2인 상태니까 여기서 우리는 k가 1 이상일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보면 이때는 그냥 전개했을 때 2가 나오는 상태. 따라서 요게 2니까 지워지고 k는 0 아니면 3인데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니까 요거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이렇게 풀리니까 이 마이너스는 우변에다가 줘도 되죠. 그럼 k제곱 빼기 3k 플러스 2가 마이너스이니까 넘어가면 4가 0이 되는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버려요. 그래서 실근이 안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k는 3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는 fx의 식이 완성이 됐죠. 여기서 이게 3인 걸로 완성됐으니까 그냥 f5만 구하면 끝나겠죠. 따라서 3 곱하기 6 곱하기 2 해서 최종 답은 36이 바로 답이 됩니다. 공통 22-1번입니다. 자, 여기서 미리 좀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요 로그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데 얘 점근선이 x는 1이라는 직선이니까 여기 x는 1이라는 직선 하나 그어놓고 이 로그 함수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로그 2의 x 빼기 1 빼기 a. 자,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어떤 점 a가 한 번 있었고 걔를 지금 x축으로 뭔가 이렇게 1만큼 y축으로 k만큼 이동시킨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b 역시도 같은 로그 함수 위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a, b를 한번 좀 이어볼게요. 이렇게 좀 이어가지고 한번 봤을 때 자, 일단 이렇게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1,2라는 점 p가 있죠. 그럼 얘도 그냥 한 이쯤에 자, 원점하고 이제 이을 거니까 이쯤에 어딘가에 1,2라는 점 p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POA랑 POB의 넓이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POA를 한번 이어보고 자, 이렇게 A 있고 그 다음에 POB를 한번 또 이어보고 이랬을 때 두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다 그랬거든요, 지금. 근데 이 POA도 그렇고 POB도 그렇고 이 밑변을 PO로 삼아버리면 그때 높이가 어떻게 되냐? 여기 A에서 이렇게 이은 게 높이고 이쪽에서도 B에서 그은 게 높이죠. 근데 그 높이까지도 똑같으니까 두 삼각형 넓이가 똑같았겠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뭔 소리예요? 이 PO라는 직선과 이 AB라는 직선이 딱 평행하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PO 직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얘가 0,0이고 1,2니까 얘 기울기가 딱 2죠. 그럼 이쪽 기울기도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 A랑 B가 1 증가했을 때 K 증가하는 관계니까 바로 이 K가 2여야 기울기가 2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두 삼각형 넓이가 모두 5로 같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 이 밑변으로 잡은 PO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고 2 넘어가서 높이가 현재 2루트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가 바로 이 거리인데 그게 현재 2루트 5인 거고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2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얘는 2x 플러스 뭐 p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려면은 요 직선 위에 아무거나 한 점, 예를 들면 원점이라고 했을 때 그 원점과 이 직선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1 때 나온 개념인데 그럼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얘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버리면 여기서 루트 5가 뜨고 0,0 다 대입하면 절대값 p만 뜨겠죠. 그게 2루트 5인 거니까 절대값 p는 10이 돼서 p는 풀마 루트 10이 되는데 현재 이 직선은 얘보다 y절편이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여야 되죠. 따라서 p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의 좌표 아무렇게나 잡아봅시다. 얘 그냥 뭐 p를 여기다 쓰긴 썼는데 그냥 똑같은 알파벳으로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1 증가고 2 증가했으니까 p 플러스 1과 q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겠죠. 근데 이 두 점이 모두 여기 로그 함수 위의 점이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면 p, q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1과 q 플러스 2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의 p에다가 빼기 a. 그럼 위아래를 빼버리면은 이게 지금 2는이 되고 a도 날라가니까 요렇게만 남겠죠. 따라서 요 진수가 4여야 되니까 p 빼기 1을 넘기면 요렇게 되고 따라서
P의 값은 3분의 4가 될 거고, 그럼 그때 Q의 값은, 자, 어차피 이 P, Q가 어디 위의 점이냐면 요 직선 위의 점이죠. 따라서 Q는 이 P 빼기 10과도 같으니까 여기에 3분의 4를 대입하면 3분의 8 빼기 3분의 30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A의 좌표가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0이고, 그게 지금 요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22는 로그 2의 3분의 1에다가 빼기 A가 되고, 얘는 다시 마이너스 로그 2의 3과 똑같으니까 양변에 싹 다 마이너스를 입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만 구하면 되니까 넘겨버리면 결론적으로 A는 3분의 22 빼기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선지에서 찾아보면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22-2번입니다. 자, 일단 여기 A가 마이너스 3,0이라고 나와 있고, 기울기 1인 직선 L이니까 얘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겠죠. 그 다음에 뭐 이 지수함수랑 이 로그함수랑 만나는 점들이 있고요. 문제에서 준 조건은 이제 얘가 3대 2다. 이렇게 준 상태예요. 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오고 지금 밑이 A로 똑같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일단 뭐 해야 되냐? 두 개의 관계성부터 파악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역함수인가? 이거부터 일단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얘를 한번 역함수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얘를 y는 s 대칭을 한번 시켜버리면 x랑 y를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y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로그까지 씌워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1을 넘겨버리면 얘를 y는 s 대칭시킨 요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얘랑은 당연히 다르죠 지금. 그럼 여기서 1로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이 x자리에 x 플러스 5를 넣게 되면은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1도 없애줘야 되니까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함수에서 이 함수로 가려면 첫 번째로 y는 s 대칭을 해주고 두 번째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이 지수함수 위에 아무 점이나 한번 잡아볼 텐데, 이왕이면은 여기랑 교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어차피 여기에 교점이라면 뭐 p, p 플러스 3 이런 걸 잡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점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이거를 첫 번째로 y는 x 대칭을 한번 시켜버리면 p 플러스 3, p로 바뀌겠죠. 두 번째로 요 평행이동을 한번 해주면은 p 플러스 3은 p 빼기 2로 갈 거고, 얘는 y좌표는 1만큼 늘어나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얘랑 얘의 관계도 이 y좌표가 여기서 3만큼 더한 수니까 결론적으로 이 점도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A랑 B라는 요 점을 가지고 뭔가 Y는 S 대칭을 시킨 다음에 또 뭔가 X축으로 뭐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을 시켜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C라는 점으로 가고, 얘도 이렇게 뭔가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뭐 마이너스 5 플러스 1만큼 가서 이 D라는 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이 A라는 이 마3, 0을 실제로 똑같이 y는 s 대칭을 시켜버리면 0, 마3일 될 거고, 두 번째로 x축으로 마이너스, 미안해요, 잘못했네. c랑 d라는 점이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c라는 점을 이렇게 y는 s 대칭시키고 나서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플러스 1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d라는 점을 똑같이 y는 s 대칭시키고 나서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플러스 1을 하면 이렇게 b로 갈 수 있다는 거겠죠. 제가 지금 뭔가 반대로 잡았네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점 입장에서 첫 번째로 평행이동을 먼저 시켜봅시다. 평행이동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이 2번에 반대로 들어가는 거지. 2번에 반대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가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를 Y는 S 대칭을 시켜버리면 딱 마1, 2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점 역시나 역시 여기 위에 점이 되겠죠. 따라서 그 점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 C라는 점이 되겠죠. 왜냐면 그게 지금 요 로그 함수 위에 점일 테니까. 그러면서 역시나 여기 y는 s 플러스 3 위에도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C라는 점을 마1, 2로 잡을 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얘를 뭔가 뭐 p, p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여기 y는 s 플러스 3 위에 있는 거니까 바로 이 점이 바로 뭐겠어요? 요 B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러면 끝난 게 우리가 여기서 이게 3대 2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어차피 이직선 기울기 1짜리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C에서 B로 갈 때 여기서 뭔가 3K 더하고 3K 더한 꼴이고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갈 때도 이번엔 2K랑 2K 더해서 이렇게 들어갔겠죠. 근데 이 지금 B라는 점과 D라는 점을 보면은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이만큼 이동했죠. 결국 요만큼이 2가 됐으니까 K는 1만큼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쪽에서는 3과 3만큼 이동한 거죠. 즉 C라는 점에서 3 이동하고 3 이동했을 때 이 B라는 점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B는 뭐가 돼요? 2,5가 될 거고 다시 여기서 2 이동했으니까 D는 4,7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점의 좌표가 다 잡힌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거나 대입해서 A만 구하면 되니까 요 D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죠. 그럼 Y좌표에 7 들어가고 X좌표에 4가 들어가면은 요렇게 식이 형성될 거니까 A의 5제곱이 6이 돼서 그래서 일부러 지금 A의 10제곱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양변에 딱 제곱만 시켜버리면 A의 10제곱이고 그럼 우변은 6을 제곱해서 36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6이 됩니다. 확통 28-1번입니다. 자, A라는 주머니에는 지금 1, 2, 2개, 3, 4 이렇게가 있고 B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P라고 하고 이 사건을 Q라고 해볼게요. 그럼 P라는 사건은 3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거고 Q는 3분의 2 확률로 일어나겠죠. 근데 P가 발생하면은 이제 A에서 B로 한 개를 주고 Q는 반대로 B에서 A로 한 개를 주는 상태인데 지금처럼 B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상태라고 괄호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런 시행을 총 3번을 하는데요. 시행이 되고 나서 B에 있는 공의 숫자 합이 5 이상이면 멈춘대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조건방률로 걸어준 게 딱 3번 시행하고 나서 시행을 멈췄다. 이 말은 두 번째까지는 이제 B의 공의 합이 5보다는 작았다가 세 번째가 됐을 때 5 이상이 됐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그때 첫 번째 시행에서 이제 A에서 홀수를 꺼내서 B로 줄 확률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무튼 시행이 3번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딱 세 번째 시행에서 멈추려면 그때는 무슨 소리냐면 두 번째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B에 있는 공의 합이 5보다 작았잖아요. 즉 공의 합이 뭐 1부터 4까지 혹은 뭐 0부터 4까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 번의 시행을 더 함으로써 얘가 5 이상이 된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세 번째 시행에서는 무조건 이 P랑 Q 중에서 누가 발생해야 돼요? 무조건 P가 발생해야 되죠. 왜냐면 A에서 B로 하나를 더 줘야 되니까. 이게 이때 Q가 발생하면 반대로 B에서 A를 주니까 세 번째 시행에서 절대 갑자기 5보다 넘어갈 수가 없겠죠. 아,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쨌거나 시행을 총 3번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P만 3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 2번 나오고 Q 1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로 P 1번에 Q 2번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로 Q 3번만 나올 수도 있는데 당연히 얘는 탈락이죠. Q만 3번 나오면 B는 계속 비어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도 탈락이에요. 왜 그렇냐? 자, P가 먼저 발생하고 Q가 2번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A에서 B로 뭔가 하나 줬어. 근데 여기서 다시 B에서 A로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A에는 5개 다 있고 B에는 빵개죠. 이때 Q가 한 번 더 발생하면 또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이 상태로 끝나버리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Q 2번이 먼저 발생하고 P가 한 번 발생했다고 쳐도 이 2번 동안은 아무 변화도 없었고 이때 이제 A에서 B로 하나를 주죠. 그럼 A에서 B로 하나를 줘버리면 어차피 A에 들어있는 공이 1, 2, 3, 4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시행만으로 5 이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어차피 P 한 번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얘도 탈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나 얘는 가능할 텐데 자,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생각해보면 P, P, Q일 수도 있고 P, Q, P일 수도 있고 Q, P, P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 번째 시행에서 무조건 P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죠. 그 다음에 얘도 탈락인 게 그 이유가 아까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A에서 B 하나 줬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B에서 A로 주면은 여전히 A에 5개고 B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세 번째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를 주더라도 어차피 걔 공 하나만으로 5 이상은 안 될 테니까 얘도 탈락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거 요거는 가능해. 이때 아무 일도 발생 안 했고 P 2번이 발생하니까 결론적으로 A에서 B로 총 2개를 주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A에 3개가 들어오고 B에 2개가 들어오는 상태니까 이 2개의 합은 5를 넘을 수 있어서 5 이상이 될 수 있어서 얘는 오케이다.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는 당연히 오케이일 거고 A에서 B로 총 3개나 줬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이때의 확률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Q가 첫 번째에 발생했어. 그럼 Q는 3분의 2의 확률이었고 P는 2번 발생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 앞에 순서 배치로 요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없어야 되죠. 이 순서 배치가 원래는 얘 3개 때문에 순서 배치였는데 지금은 순서가 얘네 2개는 절대 안 되고 요것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Q랑 P 2개가 발생한다로 끝인 거고, 즉 첫 번째에서 Q 발생, 두 번째 P 발생, 세 번째 P 발생할 확률까지만 구한 거고, 이제 여기서 A에서 B로 어떤 공을 주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1, 2, 2, 3, 4 여기서 우리가 2개를 줘서 5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냥 대충 계산만 해보면 1 더하기 2 이거 안 되죠. 3이니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3 얘도 안 되죠. 1 더하기 4 얘 바로 되죠. 2 더하기 2 얘 안 되죠. 2, 3 이거 되고 2, 4도 되고 그 다음에 3, 4도 되죠. 지금 보면은 안 되는 게 그나마 더 적죠. 그럼 이거 그냥 여사건으로 갑시다. 여사건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1에서 뺄 거야. 그러면 1에서 뭘 빼면 돼요? 이 조합들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차례차례 하나씩 꺼내는 거니까 이 두 번째 사건에서 5개 중에 내가 하나를 골라서 이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하나 또 빼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자, 그때 1과 2를 고른다고 치면은 2는 지금 서로 다른 공 취급을 해야 되니까 마치 2x, 2y라고 한다면 일단 2x랑 2y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여기 이 실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분모가 잡히는 거고, 일단 이씨 1로 해서 2x냐 2y냐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1과 2x 이렇게 고른 상태에서는 얘네끼리 순서 바꿔도 되죠. 두 번째 시행에서 얘를 꺼낼 거냐 혹은 얘를 꺼낼 거냐 그거를 고르는 거니까 2팩으로 나열해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1, 2를 뽑는 경우에서는 이 4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1, 3을 뽑을 건 어떻게 돼요? 1하고 3은 그냥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끼리 자리 배치만 있죠. 즉 이건 2팩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2x랑 2y를 꺼내는데 얘네도 자리 배치는 해야 되죠. 그래서 얘네도 2팩이겠죠. 결론 4, 2, 2를 더하는 거고 밑에는 20이니까 20분의 8이 돼요. 근데 20분의 8이면 뭐야? 5분의 2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5분의 3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3분의 2에 9분의 1에 5분의 3까지 곱해서 이렇게 한번 지워지면 45분의 2가 된다. 그게 바로 여기 이 확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는 P만 3번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P가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걸로 3분의 1의 세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제 또 이렇게 하나씩 꺼내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는 그때 B에 있는 공의 합은 5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5를 딱 넘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가장 작은 3개만 더했다고 쳐도, 즉 1과 2와 2를 더해도 어차피 얘부터도 5죠.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시행을 하는 순간 무조건 5 이상이에요. 가장 작은 거 3개를 더했다고 쳐도. 그럼 어차피 여기는 의미가 없어. 즉 이 세 번째 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 무조건 5를 넘을 거니까. 5 이상이 될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해 주면 돼요? 이 두 번째 시행까지 했을 때 5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 조건을 따져야 되죠. 근데 그거 생각해봐. 이미 여기서 따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번째 해서 여사건으로 구한 게 뭐였어요? 두 개의 합이 5보다 작다. 즉 5 미만인 걸 지금 구했잖아요. 그거 우리 방금 5분의 1로 구한 상태잖아. 그럼 얘 그냥 끝났지. 어차피 이게 뭐인 거야? 그냥 이게 5분의 2인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두 번째 시행까지 5를 안 넘을 확률을 구한 거니까 어차피 세 번째 시행은 뭐야? 3C 1분의 그냥 3C 1인 거야.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으니까 이건 확률이 그냥 1이죠. 1. 결국 이게 끝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시행까지만 안 넘으면 무조건 세 번째 시행에서 멈출 수 있으니까. 즉 얘는 27분의 1 곱하기 5분의 2가 되면서 얘는 135분의 2가 된다. 그럼 아까 구한 게 45분의 2였으니까 지금 분모로 들어오는 게 45분의 2랑 135분의 2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세 번째 시행 후 시행을 멈췄을 때가 이제 분모에 들어갈 확률이고, 그때 우리는 뭘 원해야 돼? 첫 번째에서 A에서 B로 주는데 그때 홀수인 숫자를 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 순간 분자로 들어갈 거에서는 얘는 날라가요. 이 45분의 2는. 왜? 45분의 2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뭘 해요? Q가 발생해야 돼. 즉 P가 발생을 해야 A에서 B로 주는 거잖아. Q가 발생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지금 얘는 원하는 게 뭐야? 첫 번째 시행에서
A에서 공을 꺼내야 되니까 무조건 첫 번째 시행에서 P가 발생을 했어야 돼. 즉 여기서는 아예 발생을 안 하고 여기서는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P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아까 구할 때 뭐였어요? 요 두 번째 시행까지는 절대 5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숫자 조합이 1, 2랑 1, 3이랑 2, 2였죠. 그때 첫 번째 시행에서 홀수를 꺼내려면 일단 얘는 배제가 되죠.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5C1 곱하기 4C1 분의 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선 무조건 1이 여기를 맡아줘야 돼. 그럼 2가 무조건 여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2를 뭐만 하면 돼? 2X냐 2Y냐 아까 그거 골랐던 거 이것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원래는 1과 2 순서 배치까지 원래는 이걸 했었는데 이게 지워지겠죠. 분자에서는. 그 다음에 1과 3은 어차피 둘 다 홀수니까 어때? 얘네는 지들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건 2팩이죠. 결론 이건 2 더하기 2로 끝날 수 있으니까 얘는 20분의 4가 돼서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그 5분의 1이 바로 이렇게 올 거고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아까 요거 P가 3번 발생하는 거 즉 요거까지는 일단 해줘야 되니까 27분의 1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13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면 이제 얘도 135가 되니까 135분의 6, 135분의 2 분의 135분의 1인 거라서 다 지워지고 나면 결론적으로 8분의 1이 최종 확률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거기에 지금 보면은 얘가 40을 곱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40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바로 5가 됩니다. 확통 28-2번입니다. 자, 주머니 보니까 이렇게 흰 공 1, 2, 3, 4랑 검은 공 3, 4, 5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내가지고 다른 색이면은 합을 이제 점수로 얻어서 다시 넣고 같은 색이면 그냥 무조건 6을 점수로 얻은 다음에 다시 넣는데요. 그렇게 해서 총 3번을 반복한 다음에 점수가 15가 될 때 그때 조건부 확률로 이제 3번 중에서 같은 색이 포함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이 3번의 시행 중에서 색깔이 전부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거 2번에 같은 거 1번일 수도 있고 세 번째로 다른 거 1번에 같은 거 2번일 수도 있고 뭐 마지막으로 같은 거 3번일 수도 있는데 같은 거는 나올 때마다 무조건 6점이니까 얘는 합이 18점이 돼야 돼서 이거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6.6점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3점이 뜨면 되는데 자 다른 거 나올 때면 공의 수의 합을 점수로 얻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거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작은 점수가 뭐냐면 이 흰 공에서 가장 작은 점수랑 검은 공에서 작은 점수 더한 4점이죠. 그 다음에 5도 될 수 있을 거고 6도 될 수 있을 거고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될 수 있냐? 흰 공에서 가장 큰 거, 검은 공에서 가장 큰 거 더한 9점까지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나왔을 때 3점은 절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얘도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아예 발생할 수가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른 거 3번 아니면 다른 거 2번에 같은 거 1번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은 걸 한 번 나오면 6점이니까 이 나머지 두 점수의 합이 9점이 되면 되죠. 근데 다른 거 나왔을 때는 아까도 봤지만 4부터 9점까지가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건 4.5점이나 5점, 4점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거 나왔을 때는 지금 4, 5, 6, 7, 8, 9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6점이죠. 그때 각각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마치 확률분포 표처럼 한번 이렇게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같은 거 나올 확률부터 생각해보면 내가 총 7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그때 같은 게 나온다는 건 흰 공 4개 중에 2개를 고르던가 아니면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밑에가 21이고 6 더하기 3이니까 21분의 9, 즉 7분의 3의 확률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게 나올 확률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오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전체의 합은 7분의 4가 될 텐데 그때 이제 각각 얘네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수의 확률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봤지만 4점이 나오려면 무조건 일단 밑에는 똑같이 7C이겠죠. 즉 21분의 9 그랬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흰 공에서 무조건 1 나오고 검은 공에서 무조건 3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거는 정확히 딱 한 경우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5점이 나오려면 똑같이 21분인데 이번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될 수 있어. 흰 공 1, 검은 공 4 또는 뭐예요? 흰 공 2, 검은 공 3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두 가지겠죠. 6이 나올 확률은 이번엔 역시나 어떻게 돼?
흰 공 1, 검은 공 5, 아니면 흰 공 2에 검은 공 4, 아니면 흰 공 3에 검은 공 3,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7도 봅시다. 7은 이제 1은 안 되고 2랑 5랑 만나던가, 아니면 3이랑 4랑 만나던가, 4랑 3이랑 만나던가. 그럼 얘도 역시나 3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씩 또 줄어가지고 대칭 형태로 21분의 2, 21분의 3, 얘는 3, 2, 1 이렇게 되고요. 얘네를 그래서 실제로 다 합치면은 21분의 12니까 약분하면 딱 7분의 4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확인도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미 확률을 다 구해놨으니까 얘도 끝났어요. 다른 거 두 번에 같은 거 한 번인데 지금처럼 4랑 5 또는 5랑 4가 나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뭐예요? 4가 나올 확률 21분의 1, 5가 나올 확률 21분의 2, 그 다음에 같은 게 나올 확률은 7분의 3인데 얘도 그냥 분모 통분해서 21분의 9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얘네끼리 순서 배치도 가능하니까 그냥 3팩이 되겠죠. 즉 21의 세제곱분의 여기 18에다가 6 곱하니까 108이 되겠죠. 자, 이제 셋 다 다른 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세 개의 합이 15가 뜨려면 가장 작은 4가 이렇게 나오고 7이 나오든가, 아니면 4에다가 5, 6이 나와도 되겠죠. 그럼 4가 나오는 거 끝났고 이제 5가 나온다면은 5, 5, 5밖에 없죠. 결국 이렇게 세 가지가 될 텐데, 자, 4, 4, 7은 4가 21분의 1이었고 그게 두 번 나온 다음에 7은 21분의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끼리 순서 배치는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2팩분의 3팩 해서 그냥 세 가지죠. 이거 4가 나오는 거 21분의 1, 5는 21분의 2, 6은 21분의 3, 얘네는 싹 다 다르니까 3팩으로 6이겠죠. 마지막 5만 3번 나오면 순서 배치 없이 그냥 21분의 2가 세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계산하면 21의 세제곱분의 36이 될 거고, 얘는 21 세제곱분의 9가 될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분모에 들어갈 거는 21분의 세제곱으로 싹 다 통분했을 때 그냥 9, 그 다음에 36, 8에다가 밑에가 108이었죠. 여기까지 딱 들어오는 게 분모고, 이제 분자를 봅시다. 분자는 같은 색인 경우가 포함될 확률이에요. 그럼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쪽만 말하는 거죠, 이쪽만.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해져. 그냥 이것만 분자로 올라오면 끝나죠. 그럼 얘네는 어차피 약분될 테니까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45, 53이니까 더하면 161이 돼서 161분의 108. 그럼 얘는 약분되는 것도 없어서 이대로 끝이죠. 그럼 분모 분자 싹 다 더해버리면 최종 답은 269가 바로 답이 됩니다. 확통 30-1번입니다. 자, 일단 x가 1, 2, 3, 4, 5고 x에서 x로 가니까 정의역과 공역은 똑같아요. 조건을 보니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인데 a가 2 이하의 자연수니까 어차피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과 2 중에서 이게 성립하는 게 오직 하나라는 거니까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면 2를 대입했을 때는 성립 안 한다는 거고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a가 1일 때는 이쪽에 이제 1이 들어가게 되면 f1, f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 성립한다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만약에 2일 때 성립한다면 하나씩 이제 늘어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성립하면 이게 성립 안 해야 돼. 또 반대로 얘가 안 하면 얘가 해야 돼.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얘네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얘가 성립하면 이게 성립 안 하고 반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연히 A가 1일 때 성립하고 성립 안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말은 F1, F2, F3, F4까지는 이 대소관계가 되고 여기서 이게 되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랑 뭘 만족시켜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걸 만족시켜야 A가 1일 때만 성립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볼 텐데 여기 조건에서 F4가 둘 다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F4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F4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1이 됐으니까 F1부터 F3까지는 전부 1밖에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쪽에서 얘가 1이 돼버리면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F가 될 수 있는 게 없죠. 따라서 F4는 이제 1이면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 F4가 2가 됐어. 그러면 여기가 2니까 F1부터 F3까지는 1과 2 중에서 3개 고르면 되죠. 중복 허용해서. 즉 2H3이라는 거 오케이? 그럼 그때 F4가 2니까 이때 F5는 2보다 작으니까 한 가지 1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 F4가 3이야.
어떻게 써요? 이번엔 1, 2, 3 중에서 그 중에서 3개니까 3H3으로 바뀌고 여기도 3이 되면 이쪽도 F5는 1, 2로 두 가지니까 하나가 늘겠죠.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느낌 오죠? 얘 늘겠죠. F4가 4면 이쪽도 늘겠죠. 또 마지막으로 얘도 늘죠. 이렇게 다 더한 게 바로 A가 1일 때 성립하고 A가 2일 때 성립 안 하는 이 케이스가 되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반대 케이스를 할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A가 2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는 상태고, 그리고 1일 땐 성립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F1이 F2보다 커야 되죠. 그럼 이번에는 F2가 양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 가지고 또 케이스 분류를 해볼 텐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F2가 5일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말이 안 되죠. F1이 5보다 큰 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거 모순이죠. 두 번째, F2가 4라면 이쪽 4니까 얘네는 4랑 5 중에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2H3인 거 돼? 얘는 이게 4니까 F1은 5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죠. 느낌이 와야 돼. 뭐냐면 얘 하나 더 줄였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뭐예요? 얘 하나 더 줄이면 F3, F4, F5는 이번엔 3부터 5까지니까 여기가 3H3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여기가 3이 되면 얘는 4랑 5로 하나 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어떻게 써? 하나씩 넣는 게 당연히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경우나 같은 경우의 수라서 결론적으로 얘 계산하고 2만 곱하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발견하면 훨씬 쉽겠죠. 따라서 이제 이쪽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는 5니까 4C3이어서 이거 4죠. 그리고 얘는 5C3이니까 10인데 2 곱했으니까 20. 얘는 6C3이니까 20인데 3 곱했으니까 60. 마지막으로 이건 7C3이니까 35. 4 곱했으니까 140. 싹 다 더하면 224가 되니까 거기에 2 곱해서 448.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확통 30-2번입니다. 1, 2, 3, 4, 5, 6, 7이 있는데 일단 요게 있으니까 F1부터 해서 F7까지는 전부 다 이런 대소관계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면은 F2랑 F4가 합해서 6이래요. 그럼 이제 얘네가 이 대소관계이기 때문에 F2가 더 클 수는 없으니까 얘네가 될 수 있는 건 총 3가지겠죠. 1, 5, 2, 4, 3, 3까지는 가능하죠. 같은 건 되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거고, 다조건을 미리 보면은 F3이라는 거랑 어떤 FA, A는 3이 아니니까 3 제외한 다른 함수값이랑 곱해서 25 이상이 되도록 하는 A가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당연히 F3의 값에 따라서 좀 갈라질 텐데 F3이 만약에 지금 뭐 1이나 2 같은 거였다면 어때요? 2 곱하기 FA에서 25보다 커지려면 얘가 최소 13 이상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여기 7까지밖에 안 되니까. 심지어 3도 어떻냐면은 3 계산해도 여기 7이어도 안 돼, 가장 큰. 그래서 적어도 F3은 4는 되어야 얘는 딱 4, 7에서 28로 25보다 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F3은 일단은 4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정도도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 얘가 무조건 없어져요. 왜? F2랑 F4가 둘 다 3이라면 얘 무조건 빼박으로 샌드위치로 3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날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만 한번 연구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F1 같은 경우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냥 한 가지겠죠. 그리고 자, 중요한 게 F3의 값이 다조건 때문에 중요하잖아. 얘는 원래 1부터 5까지가 가능하지만 4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나눠서 F3이 4가 되거나 F3이 5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F3이 5가 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F3이 5라면 그때 5 곱하기 FA가 25 이상이면 FA는 5 이상이기만 하면 되잖아. 즉 3이 아닌 다른 함수값이 5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F4가 5가 있잖아. 그럼 A는 무조건 4로 존재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5 이상인 수들 중에서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다조건이 자동으로 만족을 하다 보니까 얘네를 결정하는 거는 그냥 5, 6, 7 중에서 3개 선택이고 중복 허락해서 3개니까 3H3으로 끝나겠죠. 근데 이때는 어때요? 아까도 봤지만 F3이 4가 되면은 그때는 곱해서 25 이상이 되려면 얘가 무조건 7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7짜리가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 6건. 무슨 말이냐? F3이 4여도 기본적으로 얘네는 어차피 5 이상의 수들이니까 원래는 3H3이 맞거든요. 여기처럼.
근데 이 3H3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5, 5, 6일 수도 있잖아. 함수값이 아예 7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사건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7을 절대 포함 안 하는 거. 그 말은 뭐야? 5, 6, 7이 아니고 5, 6 중에서만 3개를 고르면 되니까 2H3이겠죠? 이러면 1번 케이스 끝난다는 얘기예요. 얘 어차피 5C3으로 10이고 얘는 10 빼기 4기 때문에 총합이 16이 된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F2가 2고 F4가 4인 걸 볼 텐데, 자, 그럼 이때 F1 같은 경우는 어때요? 1과 2니까 이거는 두 가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F3, 2, 3, 4가 가능한데 아까도 봤지만 F3은 무조건 4 이상이어야 돼서 이때는 F3이 4로 무조건 고정돼 버려요. 그럼 4였으면 아까 여기서도 체크했지만 무조건 이쪽에서 함수값 7자리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얘는 또 여사건으로 갈 텐데 이번엔 전체 경우가 얘네가 4 이상이니까 4, 5, 6, 7 이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게 전체인데 그쪽에서 여사건은 뭐예요? 7을 포함 안 하는 이 3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 이렇게 가버리면 끝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2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10이고 이쪽은 20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10으로 20. 그래서 끝났어요. 답이. 20 더하기 16 해서 최종 답은 바로 36이 됩니다. 미적 28-1번입니다. 자, fx 이렇게 있는데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걸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작년에 9평이었나요? 그때도 나왔는데 이런 거 그냥 넘겨서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따가 넘길 거고, 그래서 얘는 fx 빼기 f 프라임이 0 이하다로 이제 풀 거고, 요거 하나 있으니까 일단은 f 프라임 x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지금 곱해져 있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 그냥 미분한 a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곱의 미분해서 뒤쪽 미분할 때는 마이너스 1만 곱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x에 뭐 조금 정리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뒤에 마이너스 1은 미분해서 날아갈 거고. 자, 그럼 바로 F3부터 해보면 3A 플러스 B에다가 여기에 3 넣으면 딱 0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노린 거겠죠. 그래서 얘는 1이 되니까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F'3은 여기다가 3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A면 마이너스 2A. 얘네 둘이 같다니까 그냥 넘겨가지고 2B는으로 해서 일단 이런 관계식 하나 일단 잡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린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럼 요 fx식에서 요거를 빼는 거니까, 자, 2ax에 빼기 a에 더하기 2b 해놓고 요렇게 되고, 빼기 1 해서 요거겠죠. 1은 일단 바로 넘길게요.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로 쓰고, 여기서 이제 요 2b 자리에 얘를 넣어버려서 전부 a로만 맞춰줘도 되겠죠. 그러면 2ax 빼기 6a 플러스 1 해놓고 요렇게 된 거. 얘가 1 이하다 라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함수를 그냥 gx처럼 잡아봅시다. 이제 gx가 1 이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gx의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볼 텐데, 보면은 상수 ab라고만 했고 a의 부호를 안 줬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대략적으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gx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로 a가 양수라면 이건 대략적인 그래프가 x 무한대로 가면 0 플러스로 붙을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이쪽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면은 얘는 똑같이 이제 자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 플러스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때는 1로 붙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건 똑같이 플러스 무한대인데 얘가 똑같이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 a가 음수라면. 그럼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근데 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gx가 항상 1 이하니까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요거는 말이 되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무조건 1로 올라가 버리니까. 따라서 a는 무조건 양수겠구나를 일단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극대값조차도 1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 거니까 gx를 다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식을 한번 미분해보면은 g'x는 2a에다가 빼기 2ax에 6a 빼기 1 이렇게 될 거라서 여기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ax에 8a 빼기 1. 그럼 실제로 뭐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신경 안 쓰고 이쪽은 기울기 음수짜리기 때문에 이렇게 극대가 잡히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x절편은 요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쪽에 극대의 x값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g에다가 얘를 대입했을 때 무조건 1 이하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 x 자리에다가 얘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 일단 이쪽부터 해결해 봅시다. 딱 2a, 2a 날라가죠. 그럼 8a 빼기 1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다 지워지고 이쪽에서 괄호에선 2a만 남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에 2a분의 8a 빼기 1에서 3을 더한 게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따로따로 쓰면은 조금 더 써서 마이너스 4에다가 2a 플러스 1에 플러스 3이기 때문에 2a분의 1 빼기 1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1 이하다가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센스를 부려서 이 마이너스 1자리만 넘겨볼게요. 그럼 2에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지금 똑같은 이렇게 2a 꼴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요 함수에서 2a를 대입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그럼 우리는 뭐 이것도 뭐 새로운 만약에 hx라고 한다면 h2a가 2 이하인데 보면은 a의 범위 같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값을 물어본 거 보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가 무조건 값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얘 어차피 x분의 1이 있으니까 점근선이 0짜리죠. 그리고 우리는 2a를 대입할 건데 a가 양수니까 우리는 이쪽 영역만 그려보면 되죠. 자, x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무한대로 가고 요 놈이 0으로 가면 이거 자체는 1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1이라서 이쪽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0 플러스로 간다면 그때는 조금 지우고 다시 보면 이때는 얘가 0 플러스로 가고 이거는 이게 0 플러스면 이거 자체는 무한대니까 2의 무한대 제곱이라서 0과 무한대가 곱해지는 꼴인데 지수가 더 세죠. 따라서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럼 뭔가 이렇게 극소를 가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미분 한번 해버리면 h'x는 x쪽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미분할 때는 일단은 하나 되고 얘를 합성함수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하나 지워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2의 x분의 1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얘가 0일 때는 뭐예요? x가 1일 때니까 얘 1에서 극소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즉 마지막으로 h1을 볼 텐데 이 h1은 현재 hx가 요거였으니까 딱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어딘가에 2a를 넣어서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2a가 어딘가에 다른 값이라면 무조건 얘는 2보다 크잖아. 작거나 같을 수가 없죠. 유일하게 뭐만 가능해요? 이쪽이 딱 2a일 때만 정확히 2랑 같아서 가능하겠죠. 아, 그래서 a가 범위로 안 잡히고 값으로 잡혔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야. 그쵸? 따라서 a는 2분의 1이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a가 2분의 1이라면 여기서 b의 값도 나오겠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따라서 우리는 f4를 구할 거니까 이쪽에다가 다 4를 대입해보면 4a 플러스 b에 2분의 1이 있고 빼기 1이에요. 근데 a가 2분의 1이니까 이쪽은 2고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5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이렇게 요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미적 28-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일단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이 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g0의 값을 주어줬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좌변은 이렇게 돼서 0이 될 거고 우변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에다가 0 넣으면 그냥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고 이쪽도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쪽이 좌변이 0이 됐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값과 절대값의 합이 0이다?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건 무조건 0 이상의 수인데 0 이상끼리 더해서 0이 됐다는 거는 둘 다 이렇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서 여기서 두 개의 정보가 뜨죠. f0이 0이어야 되고 a는 1이어야 된다까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f0은 0이구나 하나 잡았고 a가 1이니까 이쪽에서 식 대신에 a 대신에 1로 쓸게요.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최고치 한계수가 이제 또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fx는 일단 최고치 한계수 양수인 것도 잡아낸 상태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어요. 물론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제 미분 불가도 생길 수 있죠. 뾰족점으로. 아무튼 그러고 나서 요놈 같은 경우는 어디서만 미분 불가예요? 2의 x제곱 빼기 1은 얘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차피 0과 만나는 쪽이 뭐예요? 딱 0,0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0에서만 미불인 상태죠. 얘는 f0이 0이니까 물론 뭐 0에서 중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상태. 일단 이 상태로 냅둘 건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gx를 보니까 얘가 0 기준으로 해서 0을 지나긴 하는데 0에서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쪽이겠죠, gx는. 즉 얘는 0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애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 요거 y는 2의 x 빼기 1 같은 경우는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증가하는 애겠죠. fx는 뭔지 몰라. 아직 f는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할 거냐, x가 0 플러스, 즉 0보다 조금 클 때랑 0 마이너스, 0보다 조금 작을 때 그때 얘네들의 절대값부터 한번 풀어줄게요. 자, x가 0 플러스면은 gx는 이쪽이잖아, 그쵸? 그럼 음수라는 거 돼요? gx가 음수니까 절대값 gx는 마이너스로 풀리겠죠. 얘는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때? 0 플러스일 때 얘는 오히려 플러스니까 그대로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선 여기서 마이너스 보낼게요. 보내서 이렇게 쓰고, 그럼 뒤쪽에 다 마이너스로 곱해지고, 0 마이너스면 gx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니까 절대값이 그냥 gx로 풀리는 거고, 얘는 여전히 모르고, 뒤쪽 얘는 어때? 마이너스로 풀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f도 풀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풀 건데 왜 푸냐? 이거 쓰려고. 풀어서 미분해서 0 넣으려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fx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fx도 역시나 원점 지나는데 이렇게 증가하면서 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면서 지날 수도 있겠지. 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 f가. 또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직 이 네 개 중에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0에서 증가하는 케이스. 그럼 그때는 0 플러스에서 어떻게 돼? fx도 양수니까. 자, 이놈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자, 이거 잠깐 복사를 좀 떠놓을게요. 케이스를 4개나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때는 0 플러스고 0 마이너스니까 이 fx가 0 플러스에선 그대로 양수로 풀릴 거라서 얘는 절대값이 그냥 지워질 거고,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f로 풀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f로 이렇게 풀리겠죠. 그럼 어때? 위아래 식이 완전히 똑같아졌지. 그럼 결론적으로 gx는 그냥 모든 x 범위에서 그냥 요게 된 거랑 똑같죠. 0보다 크든 작든.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면, 얘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fx랑 마이너스 f'x가 들어오고 이제 2x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미분하면 그냥 1은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한번 0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f0에 마이너스 f'0에 마이너스 1까지 있고 2의 x제곱이면 여기도 어차피 0이니까 1이죠. 그랬을 때 f0은 0이었으니까 지워졌어. 그럼 요 놈만 남죠. 이게 마이너스 5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f'0이 딱 4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잡은 케이스가 요 케이스니까 실제로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는 양수가 되는 게 맞으니까 이건 지금 오케이가 된 거죠. 두 번째,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f가 음수로 떨어질 때 그때를 볼 거고, 역시나 그러면은 이 식에서 볼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f'0은 그럼 음수인 상태겠죠. 그럼 이때는 반대로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를 보는데 0 플러스일 때가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 f로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이쪽은 0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f니까 그냥 절대값이 없어져서 얘도 똑같이 뭐예요? 그냥 gx가 계속 요게 되는 거지. 따라서 g'x는 fx, f'x에다가 빼기 1까지 그냥 같이 묶어버릴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 0으로 날라가 f'0 빼기 1만 남죠. 그게 마이너스 5라는 거니까 f'0이 마이너스 4여서 얘도 오케이예요. 왜? 이때는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지금 오케이가 되죠. 세 번째, 이번에는 fx가 이런 케이스일 때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좀 뭔가 바뀌게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둘 다 플러스로 나오니까 그냥 둘 다 플러스로 풀어버리면 이때는 지금 바뀌죠. 그러면은 얘가 x가 지금 0 플러스일 때고 x가 0 마이너스일 테니까 각각을 미분해보면 얘는 프라임 하면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f 프라임에 빼기 1이 되는 거고, 이쪽은 프라임 하면은 fx에 f 프라임 x에 빼기 1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0을 한번 넣어보면 여긴 0 플러스가 엄밀히 말하면 0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gx는 미분 가능하니까 둘 다 마이너스 5인 상태예요. 그러면 얘 날라갔고 마이너스 f'0에 빼기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면 이때는 f'0이 4인 거고,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5니까 이때는 f'0이 마이너스 4잖아. 근데 fx도 뭐야? 3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0에서 이렇게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미 절대값을 푼 상태니까. 그래서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네 번째 케이스도 얘네가 뒤바뀌어서 나올 뿐이니까 어차피 모순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F는 그냥 이렇게 0에서 감소하거나 아니면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나 증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F'0이 플러스 4가 되고 이때는 F'0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fx 이거 0 말고 다른 지점에서 또 미분 불가가 생긴다면 얘가 그걸 커버를 못 해주니까 안 되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인 거예요, 이거? fx는 어차피 0만 근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어떻게 되든, 즉 이렇게 중근으로 생기든 간에 결론적으로 0에서 미분계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기더라도 이쪽이 0이든 간에. 따라서 어차피 증가만 해야 되니까 얘가 탈락하고 이 첫 번째 케이스만 되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f'0은 무조건 4가 돼야 된다. 그러면 fx를 생각해 봅시다. f0이 0이고 f'0이 4고 최고치 한계수 1이니까 2차 한계수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히겠죠. a를 x로 묶었어. 그러면 또 다른 점에서 미분 불가, 뾰족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요 놈은 판별식이 0, 2 하면 되죠. 즉 p 제곱 빼기 16이 0 이하니까 p는 마사에서 4, 4이가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G1을 물어봤으니까 G1은 현재 여기서 대입하는 거지. 그럼 G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F1의 2가 되고 이렇게 된 상태죠. 그럼 우리는 F1을 한번 P로 표현해보면 어차피 이쪽에서 1을 대입하면 F1은 1 더하기 P 더하기 4니까 P 더하기 5가 됐죠. 따라서 이쪽에다가 P 더하기 5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P 빼기 6에 2에다가 플러스 1 이놈의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 상태니까 우리는 P가 마사에서 4 사이였잖아요. 여기서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위에다 좀 지우고 자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 곱해주면 어차피 범위 안 바뀌고 그대로 되겠죠. 거기서 6만큼을 아예 빼버리면 이쪽은 마이너스 10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거기다가 2를 곱하면 그냥 다 2만 곱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플러스 1을 하니까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뭐가 돼? 아 이거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 되네. 걔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2가 되니까 바로 요게 P고 요게 Q가 되는 거죠. 이 P는 문자 혼용인데 좀 그냥 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곱의 합이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4 해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148이 됩니다. 비적 29-1번입니다. 이거는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하나 낚시 포인트만 잘 벗어나면 됐었어요. 일단 A에는 등비 수열이고 첫째 항 1에 공비는 R 딱 수렴하는 등비 수열이죠. 그랬을 때 그냥 우리는 AN을 일반항 공식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그럼 그때 A의 n 플러스 1은 그냥 R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때 Bn 플러스 1은 이 두 개의 곱이라 가지고 R의 2n 빼기 1제곱이 되죠. 여기서 뭐만 주의하면 되냐? 여기 n 플러스 1만 주의하면 돼요.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면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B2부터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B 수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R 제곱의 공비를 갖고 있는 등비 수열인데 B1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모르는 상태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을 보면은 시그마 얘랑 얘랑 따로따로 볼게요. 그럼 이쪽에다가 n에 2부터 대입하면은 A3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잡히는 거고 플러스 이제 여기다가 B2부터 시작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한번 무한등비급수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거는 첫째 항이 AR 제곱인데 A는 어차피 1이니까 요거고 공비는 R 제곱이죠. 이렇게 얘는 지금 보면은 요거 애들을 더하는 거니까 어차피 뭐야 똑같이 공비는 R 제곱에 첫째 항 R이겠죠. 그러면 밑에 거 인수분해하고 위에도 얘네의 합이니까 인수분해하면 R로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워져 버리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그냥 R의 값이 편하게 나와버려요. 그럼 1 빼기 R은 2R이라서 R은 3분의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요 놈을 보면은 또 따로 볼 텐데 이제 A2N 쪽에다가 대입하면 A2, A4, A6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이제 여기다가 1부터 대입하니까 얘는 드디어 B1이 등장했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B1은 따로 봐야 돼. 따로. 등비수를 안 따르니까 이렇게. 따로 봤을 때 지금 이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거 공비 R제곱이고 첫째 항이 그냥 R이겠죠. 얘 똑같아요. 똑같은 거 두 번이야. 그렇게 해서 2분의 1이면 얘는 그냥 2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그때 R이 이미 3분의 1인 게 나왔으니까
9분의 8 분의 3분의 2가 돼서 지워지면 이쪽이 4분의 3이 돼서 끝났어요. 이렇게 B1의 값은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따라서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3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1이면 마이너스 12분의 1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라서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12가 됩니다. 미적 29-2번입니다. 자, 일단 보면은 A에는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B에는 그냥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인지도 아직 안 줬어요. 그랬을 때 얘를 잘 보면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AN, BN 곱한 거를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했을 때 얘는 결론적으로 CN을 가지고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죠. 이렇게. 즉 CN이라는 수열에서 SN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S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을 보면은 얘는 S1, S2, S3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얘가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마삼이래.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냥 SN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합공식을 주면 일단 n이 1일 때 따로 써서 C1 즉 A1, B1은 그냥 마삼이 된 거고 n이 2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일반항은 SN에서 SN-1을 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얘네로 묶어버리면 뒤쪽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묶였으니까 빼기 1이고 앞쪽은 어떻게 돼? 하나가 남았으니까 마삼이 남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4에다가 마삼의 n-1제곱이 됐단 얘기예요. 그게 바로 an 곱하기 bn이죠. 자, 근데 an도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우리가 an의 일반항을 그냥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쓴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bn 남기고 넘길 수가 있죠. 넘겨버리는 순간 bn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4가 있고 얘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은 둘 다 n-1제곱이니까 둘이 한꺼번에 써서 이렇게 써도 되지. 근데 주의할 거 2 이상이니까 결국 bn은 뭐냐면 2 이상일 때는 똑같이 첫째 항 이거에 정확히 말하면 첫째 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둘째 항이 뭐가 돼? n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2를 넣은 거니까 결국 얘 곱하기 얘가 둘째 항이면서 공비가 요거인 등비수열이 된다고 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요게 있어. 그럼 요것도 B1부터니까 B1은 왕따처럼 따로 써야 되고 나머지는 B2랑 B3 이런 애들은 무한등비급수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B1은 우리 여기서 쓰자. 이쪽에서 넘기면 얘 그냥 마이너스 A분의 3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자 공비가 몇이야? 이놈이야. 그럼 1 플러스 R분의 3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B2는 뭐예요? N에다가 2 대입했을 때니까 얘랑 얘를 곱한 게 B2야. 그쵸? 따라서 AR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거를 했을 때 아무튼 간에 수렴을 했대요. 수렴을. 마이너스 9로. 그 말은 일단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요 공비가 일단은 무조건 마일에서 1 사이인데 어차피 R 자연수라서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거는 확실하고 얘는 당연한 거니까 여기서 R의 범위를 조금 더 보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 곱하면 부등호 바뀌고 R 넘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R은 4 이상의 자연수라고 일단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을 좀 더 봅시다.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AR을 아예 곱해버리면 이렇게 됐고 밑에는 AR 더하기 3A니까 얘 A로 묶으면은 요렇게까지 쓸 수가 있죠. 그럼 얘도 통분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분모 분자에 R 플러스 3만큼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9다. 즉 A 곱하기 R 플러스 3이 있고 위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R 플러스 3이 돼요. 그럼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3만큼을 그냥 약분을 해주면은 R 빼기 1이 됐고 여긴 3이 돼서 그 다음에 넘겨버리면 R 빼기 1은 3A에다가 R 플러스 3이다. 즉 A라고 하는 애는 다시 넘겨서 이렇게 A를 R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표현했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의 최소값이거든. 따라서 우리는 요놈의 어떤 범위를 알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R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분수함수가 있으면 우선 어떻게 하냐? 3분의 1 같은 애는 일단 뒤로 빼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분자를 분모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줘서 이렇게 하트 쓰면 앞쪽은 1이 되고 얘는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R이 4 이상이다부터 요놈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양변에 3 더하고 양변에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바뀌고 그 다음에 양변에 4 곱하고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또 부등호 바뀌고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더하고 그럼 얘는 7분의 3 됐죠. 마지막으로 양변에 3분의 1만 곱하면 끝이죠. 그럼 이게 3 날라가니까 7분의 1이 됐죠.
즉 a는 7분의 1 이상이니까 a의 최소값인 m은 7분의 1이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35m이었기 때문에 답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5가 됩니다.